1986년 11월 22일 밤 라스베이거스 힐튼 호텔의 링 위에는 전 세계의 숨소리조차 잦아들게 만든 정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불과 20세의 나이, 목 근육이 얼굴 너비만큼 두꺼운 한 청년이 챔피언 트레버 버빅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몰아친 폭풍 같은 펀치에 버빅은 단 2라운드 만에 중심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그는 일어서려 애썼지만 다리가 풀려 3번이나 다시 고꾸라졌고 심판은 경기를 중단시켰습니다. 역사상 최연소 헤비급 챔피언 핵주먹 마이크 타이슨의 시대가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타이슨의 삶은 말 그대로 황금으로 도배되기 시작했습니다. 경기 한 번에 수천만 달러의 대전료가 쏟아졌고 아디다스, 펩시, 닌텐도 같은 거대 기업들이 그의 발 앞에 백지 수표를 내밀었습니다. 전성기 시절 그가 벌어들인 누적 수익은 약 4억 달러,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5천억 원이 훌쩍 넘는 천문학적인 액수였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조명 뒤에서 거대한 제국은 이미 안으로부터 처참하게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2003년 전 세계는 믿기 힘든 소식을 접합니다. 5천억을 가졌던 사나이가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한 것입니다. 당시 그의 통장 잔고는 바닥이었고 오히려 2,7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50억 원의 빚더미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대체 그 많던 돈은 어디로 증발했을까요? 타이슨의 비극적인 몰락을 이해하려면 그의 유년 시절 뉴욕, 브루클린의 지옥 같은 빈민가 브라운즈빌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는 범죄와 폭력이 일상인 곳에서 자랐고 13세가 되기 전 이미 30번 넘게 경찰에 체포된 문제아 중의 문제아였습니다. 그런 그를 구원한 것이 위대한 스승커스 다마토였습니다. 다마토는 타이슨에게 단순히 주먹을 휘두르는 법이 아니라 공포를 다스리는 철학과 삶의 규율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비극은 다마토가 타이슨에게 싸우는 법만 가르쳤을 뿐 돈을 관리하고 지키는 법은 가르치지 못한 채 일찍 세상을 떠났다는 점에 있었습니다. 정신적 지주를 잃은 20대의 타이슨에게 돈은 가치를 저장하거나 미래를 설계하는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돈은 어린 시절의 지독한 결핍과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장난감이자 화려한 장식품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광기 어린 소비를 시작했습니다. 한 번에 수억 원을 호가하는 벤틀리, 페라리, 롤스로이스를 수십 대씩 사들였는데 너무 차가 많아 나중에는 어떤 차가 어디에 주차되어 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해 방치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거대한 저택에는 3마리의 희귀한 시베리아 호랑이를 키웠고 그 호랑이들의 식비와 전문 사육사 비용으로만 매달 수천만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친구들에게는 수억 원대의 다이아몬드 시계와 보석을 마치 사탕 나누듯 뿌려댔습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도둑은 그의 집 담장 안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주변을 에워싼 소위 빨대라 불리는 가짜 조력자들이었습니다. 타이슨은 어린 시절 정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 글을 읽는데 서툴렀고 복잡한 숫자가 나열된 서류를 혐오했습니다. 이를 간파한 악명 높은 프로모터 돈킹과 매니저들은 타이슨이 링 위에서 피와 살을 깎으며 벌어온 대전료의 50% 이상을 교묘한 계약 조항을 통해 가로챘습니다. 타이슨이 수억 원짜리 보석을 사며 흥청망청할 때 그들은 뒤에서 수백억 원짜리 수익 배분 서류에 사인을 받아냈습니다. 타이슨이 흥청망청 쓰는 돈보다 훨씬 더 큰 돈이 계약서라는 이름의 구멍을 통해 합법적으로 빠져나갔던 것입니다. 세금 체납액은 어느덧 산더미처럼 불어났고 2번의 이혼 위자료와 끊이지 않는 폭행 및 성추문, 소송 비용은 그의 거대한 금고를 순식간에 바닥냈습니다. 2003년 파산 선언 당시 타이슨은 나는 내가 얼마나 가졌는지도 얼마나 잃었는지도 몰랐다. 그저 사람들이 주는 대로 받았고 쓰는 대로 썼을 뿐이다라고 고백하며 무너졌습니다. 세계를 제패했던 핵주먹은 이제 빚쟁이들을 피해 다니는 비참한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파산 이후의 삶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극심한 우울증과 마약 중독에 빠졌고 한때의 영광은 전 세계인들의 비웃음과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반전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타이슨은 인생의 가장 어둡고 깊은 밑바닥에서 자신의 가장 큰 자산이 강한 주먹이 아니라 자신의 처참한 실패와 그로 인한 스토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과거의 잘못을 철저히 인정하는 처절한 자기 객관화를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치부를 가감없이 드러낸 자서전을 집필했고 브로드웨이에서 1인극 무대에 올라 대중에게 자신의 진솔한 실패담을 전하며 진정성을 회복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시대의 흐름을 읽는 법을 배웠습니다. 2010년대 중반 그는 타이슨 렌치라는 이름으로 당시 급성장하던 합법적 대마초 산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과거의 나쁜 남자 이미지를 역설적으로 비즈니스 브랜드로 승화시킨 것입니다. 현재 그는 대마초 관련 헬스케어 상품, 에너지 음료, 그리고 자신의 캐릭터를 활용한 NFT와 미디어 콘텐츠 사업을 통해 매달 수십억 원의 수익을 올리는 비즈니스 거물로 완벽하게 부활했습니다. 과거의 타이슨이 한시적인 노동 수익의 노예였다면 현재의 타이슨은 자신의 이름이라는 강력한 IP를 활용해 24시간 돈이 흐르게 만드는 시스템 수익의 주인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극적인 드라마에서 추출한 평범한 사람이 부자가 되고 그 부를 지키기 위해 오늘 당장 실행해야 할 7가지 냉혹한 원칙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첫째, 결핍의 보상 심리가 당신의 지갑을 열지 못하도록 심리적 격리벽을 즉시 구축하십시오. 타이슨이 5천억을 탕진한 시발점은 가난했던 유년 시절에 대한 보상 심리였습니다. 인간은 큰 돈을 벌면 과거에 가지지 못했던 것에 대한 갈증을 소비로 해결하려 합니다. 내가 이 고생을 해서 벌었는데 이 정도는 써도 되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당신의 부는 정점을 찍고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본인의 자산 규모와 무관하게 감정적 소비, 예산을 전체 수입의 5% 이내로 고정하십시오. 특히 1,000만 원 이상의 고가품을 구매하고 싶을 때는 반드시 72시간의 숙성 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그 시간이 지난 후에도 그 물건이 나에게 지속적인 가치를 주는지 아니면 일시적인 도파민 분출기에 불과한지 냉정하게 종이에 써내려가 보십시오. 둘째, 당신의 경제적 무지함을 먹고 사는 빨대 인맥을 과감히 절단하고 이중 검증 시스템을 도입하십시오. 성공의 가도를 달릴 때 주변에 모여드는 사람들은 당신의 성장보다 당신의 호주머니에서 떨어지는 콩고물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타이슨은 믿었던 사람들에게 인감과 계약 권한을 맡겼다가 파멸했습니다. 부의 규모가 커질수록 세무, 회계, 법률 전문가를 고용하되 반드시 서로 다른 로펌이나 회계법인 두 곳에 동일한 사안을 맡겨 서로를 감시하게 만드는 체크 앤 밸런스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본인 스스로가 계약서의 각 주까지 완벽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적 문해력을 갖추기 위해 매일 아침 경제신문을 읽고 모르는 용어를 공부하는 습관을 생존 전략으로 삼아야 합니다. 셋째, 노동 수익의 유통기한은 생각보다 짧다는 것을 인정하고 수입의 50%를 즉시 자산 수익 시스템으로 강제 이동시키십시오. 타이슨의 가장 큰 착각은 자신의 펀치력이 60세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믿은 오만이었습니다. 몸을 써서 버는 돈, 시간을 팔아서 버는 돈은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큰 수입이 들어올 때일수록 그 돈이 스스로 새끼를 칠 수 있는 구조인 우량주 배당, 부동산 임대 수익 혹은 자동화된 비즈니스 파이프라인으로 즉각 이체하십시오. 돈이 들어오는 통로와 나가는 통로를 분리하고 투자 계좌로 들어간 돈은 죽은 돈이라 생각하고 절대 꺼내지 않는 철저한 절제력이 당신의 노후를 지키는 유일한 방패입니다. 넷째, 자신의 실패와 시행착오를 디지털 자산으로 변환하는 지식재산권 IP 사고방식을 장착하십시오. 타이슨이 제기할 수 있었던 핵심 동력은 자신의 몰락 과정을 부끄러워 숨기지 않고 콘텐츠화한 데 있습니다. 현대 비즈니스에서 성공만큼이나 값비싼 자산은 어떻게 망했고 어떻게 극복했는가에 대한 서사입니다. 현재 당신이 겪고 있는 고난, 직장, 생활의 애환, 사업의 실패담을 블로그나 영상 등 기록 가능한 형태로 축적하십시오. 이 기록들은 훗날 당신의 퍼스널 브랜딩을 강화하는 강력한 마케팅 무기가 되며 당신이 물리적으로 일하지 않아도
대중의 신뢰를 수익으로 바꿔주는 복제 가능한 무형 자산이 될 것입니다. 다섯째, 인간관계의 정기적 구조 조정을 통해 당신의 정신적, 물질적 에너지를 도둑맞지 마십시오. 타이슨 주위에는 그가 세계 챔피언일 때만 파티를 열어주던 수백 명의 가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파산하자 그들은 순식간에 안개처럼 사라졌습니다. 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간관계에도 냉정한 손절매가 필요합니다. 1년에 2번 자신의 휴대전화 연락처를 정리하며 나에게 긍정적인 자극과 성찰을 주는 사람과 오직 소비와 유흥, 뒷담화로 시간을 죽이는 사람을 분류하십시오. 에너지를 뺏어가는 관계를 과감히 정리할 때 비로소 당신의 불을 키울 수 있는 생산적인 아이디어가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여섯째, 과거의 성공 방정식이 영원할 것이라는 망상을 버리고 시장 피벗 역량을 항상 유지하십시오. 타이슨은 복서라는 협소한 정체성에 갇혀있지 않고 대마초 산업과 디지털 콘텐츠라는 신흥시장으로 과감히 전향했습니다. 내가 예전에 이랬지라는 태도는 급변하는 자본주의 시장에서 가장 빨리 도태되는 지름길입니다. 현재 자신의 주수입원이 5년 후에도 유효할지 매달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현재 전 세계 자본이 어느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지 AI, 친환경 에너지, 새로운 플랫폼 등 관찰하며 자신의 핵심 역량을 새로운 산업에 접목하려는 유연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일곱째, 제로 베이스 생존 시뮬레이션을 통해 항상 헝그리 정신을 날카롭게 유지하십시오. 타이슨의 비극은 자신이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근거 없는 낙관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부의 규모가 아무리 크더라도 만약 내일 모든 수입이 끊기고 자산이 동결된다면 당신은 어떻게 살아남을 것입니까? 최악의 상황에서도 당신을 살릴 수 있는 대체 불가능한 기술과 최소 1년을 버틸 수 있는 서바이벌 펀드를 철저히 격리해 두십시오. 이 돈은 투자의 대상도 아닙니다. 이 최후의 보루가 주는 심리적 안정감이 역설적으로 당신이 비즈니스 현장에서 더 대담하고 창의적인 승부를 던질 수 있게 만드는 든든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마이크 타이슨의 인생은 우리에게 아주 잔인하고도 명확한 진실을 말해줍니다. 많이 버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것은 그 부를 지키는 것이며 가장 위대한 성공은 무너진 후에 다시 일어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5천억 원이라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돈을 잃어본 사나이가 온몸으로 써내려간 이 뼈아픈 교훈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경고이자 동시에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불을 쌓고 있습니까? 아니면 쌓인 불을 지키고 있습니까? 타이슨이 링 위에서 내려와 세상이라는 더 거대한 비즈니스 경기장에서 승리했듯 여러분도 오늘 제시한 7가지 실행 방안을 통해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신만의 부의 제국을 건설하시길 바랍니다. 이 스토리를 듣고 소름 돋았다면 당신은 성공 직전입니다.